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요즘 날씨가 거의 테러적이래갖고 냉방병에 걸려갖고 고생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1.16%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이게 나쁘게 나와갖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살짝 누그러들었죠. 덕분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좀 반등하고 필반이 2.25%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 주식은 마이너스 3.92% 많이 떨어졌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0.44% 하락하고 둘 다 애프터 시장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엔디비아는 2.27% 상승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AI 시스템 및 비메모리 팰리스 파운드리는 좋습니다. IT 외에도 이제 나스닥 내 비중이 큰 빅테크 기반 경기 소비재 및 주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딛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이어가는 모습이라 현재론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나스닥의 요 두 선의 저항 돌파를 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요 선은 정통적으로 무서운 선입니다. 저렇게 120일선을 닫고 나서 반등하는 주식이 전고점에 도달할 때 미국은 요동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사이 우리 시장 그가 못 간 주식들이 특히 이제 코스닥하고 소비 제품 쪽 그리고 제약주 중심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바닥이 나왔을 때 섹터가 바뀔 수 있다는 예고죠.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금융시장에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건 엔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 엔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 달러는 이제 소폭 약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엔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좀 오바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설명들은 모두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일본을 살리기 위해? 그렇다면 왜 엔화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요구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본은 죽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제 미국 국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이 중요한 채권국인 건 맞지만 일본 하나로 미국 국제 시장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관세 때문일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20%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국 통화가 20% 이상 약세를 보이면 관세 효과가 없죠. 그래서 관세만으로 무역 수지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저는 오히려 미국이 환율도 하나의 무역 정책으로 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세 따로, 환율 따로, 통화정책 따로, 이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시장 룰을 만들려는 것 아닐까. 일명 글로벌 제2의 프라자 합의. 미국 입장에서는 수십 %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 통화가 그만큼 약세를 보이면 정책 효과가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관세와 환율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통화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룰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시장이 환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이 환율의 방향까지 관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떨까? 과거에는 냉구가 오면 한국이 신났죠. 근데 지금 원화도 같이 강세입니다. 이 원화 강세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한국이 얻을 환율상의 이점은 과거하고 다르죠. 거기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국인 자금의 영향이 크며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새로운 금융 룰을 만들고 있다면 한국은 그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딱 들죠. 미국 재무부가 그렇게 똑똑한가? 여러분 듣기에는 좀 이상해도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연준과 미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큰 힘이 개입돼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만의 생각이라고 보면은 그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뭐 미 채권 사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단순하게 생각하려면 찝찝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하나씩 연결해보면 지금까지의 개별 설명보다 이 가설이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가 시작되는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죠. 미국이 일본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무역 흑자국까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가? 그 순간 이번 변화는 단순한 환율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시장 룰의 시작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이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죠. 플라자 합의도 그 자체가 일본 경제를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환율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유동성이 바뀌고 결국 일본은 버블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움직였죠.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사건이 시장의 심리를 바꾸고 자금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금융시장의 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단순한 환율 이벤트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새로운 금융시장 룰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은 사건이 시작된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충격적인 가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